저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혀를 잘 쓰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철학과를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대에서 철학과 학우분, 그리고 고대에서 철학과 학우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게스트 소개를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회? 레고의 학생회장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5년도에 학생회 마주이야기에서 부학생회장을 맡은 철학과 1사학번 신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마주이야기 부학생 회장이었다고 하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철학과에 대해서 알아가는 질문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철학과 전공에서 배우는 영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서양 철학이랑 동양 철학이랑 그리고 논리학이랑 윤리학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뭐 고대분도 어떻게 나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똑같은데 철학과 홈페이지에 4가지 영역이, 고대 철학과 홈페이지에 4가지 영역이 나와 있는 바로는 동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 실천하고 윤리 철학, 그리고 이론과 논리 철학, 이 4가지 영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리 실천? 뭐 이거하고 논리 이게 좀 약간 안 와닿는데 좀 추가적인 설명 가능할까요? 네. 윤리 철학이랑 실천 철학 쪽은 예를 들면 미학이나 사회 철학이나 혹은 윤리학 이런 분야를 다루는 영역이고, 네. 논리 철학, 이론 철학은 논리학, 수리 철학 이런 분야 쪽의 전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 철학이요? 네네. 그러면은 수학을 한다는 건가요? 예, 수학을 합니다. 그 계산하는 거 말고 네. 그 명제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번 학기에 들었던 논리학에서는 gödel의 이론들이나 뭐 불확정성의 원리, 불완전성의 원리 이런 거나 네. 함수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네. 네. 연대 철학과와 고대 철학과 각 대표로서 학교의 장점은 어떤 것인지, 네, 이건 고대분부터. 일단 고대 철학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학부 공부를 이렇게 오래 안 했다 보니까, 근데 고대 철학과는 일단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동양과 서양의 비율이 되게 비슷하게 반반 정도로 이루어져서 다른 학교보다 동양 철학이 강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 내 분위기에서의 장점을 말하라면 차별이나 권위주의 같은 게 많이 없고, 예를 들면 술을 멋대로 주거나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이런 악습들이 저희는 거의 다 사라진 상태로 되게 모두가 동등하게 소외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교수님들 중에서 네. 현대 영미 철학 쪽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분석 철학 쪽이나. 그래서 그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과의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되게 평등한 분위기라고 하셨죠? 저희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학생회의 모토가 소수자 존중이에요. 왜냐면 재밌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똑같거든요. 되게 취향이 다양해요. 취향도 다양하고 되게 마니악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과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건데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취향을 존중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네.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3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철학과 학생들은 글을 잘 쓴다. 네, 이거에 어떻게 보면 편견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근데 저는 저희 과 사람들 중에서 글을 못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잘 써요. 아까 미사여구 말씀하셨는데 정말 미사여구 같은 거를 잘 담다거나 말을 포장을 잘한다거나 이런 되게 문학적으로 잘 쓰는 분도 있고. 잘 쓰는 분도 있고요. 네. 또 뭐라 그러셨죠?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잘 쓰는 사람도 많아요. 네. 혹시 이런 글 잘 쓰는 능력이 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시험을 봐서 학점을 따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철학과에서는 글을 잘 쓰면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거의 학점과 많이 거의 직결돼 있다 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데, 왜냐면 철학과에서 제가 객관식 시험을 거의 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과학 철학을 할 때 객관식 시험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항상 시험이 막 한 줄로 나와요.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인간학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딱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혹은 두 문제 정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이렇게 아는 걸 쭉 요약을 해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 전부 다 써야지 좋은 학점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빨리 쓸 수 있거나 많이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학점을 받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글 잘 쓰는 팁 같은 거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공대생도 글 잘 쓰는 팁 한두 개 알아서 그때그때 적용하면 좋잖아요. 네, 시험 칠 때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써라 하는 식의 시험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쓰되 거기에서 뭔가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의 연관성을 찾고 그 속에서 뭔가 논리가 있어야 돼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글 잘 쓰는 것의 기본은 아무래도 문장을 쓸 때 비문이 나지 않게 한 번 더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제가 요새 자소서 첨삭 알바를 하는데요. 그 비문만 고쳐도 30분이 걸려요. 막 그런 식이라서 문장 구조를 깔끔하게 다듬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단어를 비슷한 단어여도 뜻이 같은 단어여도 약간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교체해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휘력이 있으면 시험 볼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싶네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건데, 철학과에 실제로 왔을 때 점수에 맞춰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고대분부터. 진짜로 학번마다 다르고 그냥 매년 다를 것 같은데 생각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단 적어요. 왜냐면 사실 철학과가 아무리 점수 맞춰 들어도 그렇게 쉽게 딱 던질 만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오질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궁금해서 단톡방을 보면서, 근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맞춰 들어왔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 정도는 다들 가지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연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철학에 관심이 없으면 애초에 안 쓸 것 같아요. 아무리 점수를 맞춰서 가려고 생각을 한다 해도 잘 선택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게 만약에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선택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철학과는 되게 취업이 안 된다는 선입견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수 때 다른 과가 더 취업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철학과 졸업 시 취업이 힘든 편인가요? 근데 사실 철학과뿐만 아니라 저희 저희 문과대에서의 인문학부는 대체로 취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중에 조금 더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선배들 보면 진로가 대부분 엄청 다양해요. 진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되게 사람마다 다른데, 막 로스쿨 가는 사람,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행시나 CPA나 언시 같은 각종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철학대학원 가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고, 그런 분들은 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과 대학원에 갈까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국 되게 풀이 다양해갖고 취업이 힘들다 쉽다 하는 거는 제가 뭔가 단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철학과는 이중전공, 고대는 인문학부의 경우에는 이중전공 혹은 연계전공 혹은 심화전공, 융합전공 이 4개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중전공이 심리학과인데
그래서 이중 전공을 뭐 사회학과도 많고 국문학과도 많고 또 가끔 경제로 가거나 아예 공대 쪽으로 가거나 정치 외교학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중 전공을 되게 많이 해갖고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철학을 더 하고 싶거나 혹은 이중 전공을 지원할 학점이 안 되거나 혹은 교직 이수를 해야 돼서 전공 학점의 부담을 좀 덜어야 하는 경우에는 철학 심화를 해갖고 철학 전공을 더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과대는 다 취업이 힘들죠. 네. 네, 이중 전공, 복수 전공. 네, 저희 연대 복수 전공.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선배들을 보면 다 이중 전공을 하거나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연계 전공 하거나 아니면 또 교직 이수도 하고 해서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철학과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어디 사기업에 취직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선배로서 어떻게 또 이 방송을 또 시청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에서 정보를 얻어서 내년에 또 비단 연고대뿐만이 아니더라도 철학학도 타 후배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험생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연대분부터. 저는 우리과에 와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입학하시면 여러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도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고민은 너무 현실과 괴리된 느낌이야. 너무 유리되어 있어.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쓸모가 있을까? 필요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도 또 고민을 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고민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제가 하는 고민들, 우리가 앞으로 할 고민들이 정말로 현실과 떨어져 있는 건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현실과 반드시 현실성 있는 고민을 해야만 그게 뭔가 유의미한 고민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한테 꼭 필요한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입학하셔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게 되신다면 같이 토론하면서 그 고민들을 더 풍성하게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철학과에 와서 사실은 저는 학생회도 했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지금 3년 차가 돼가지만 사실은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철학과에 와서 가장 많이 배웠던 건 학부 공부보다도 사람들하고 말하고 그걸 글로 정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로 약간 바꿨다고 해야 되나? 바꿨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철학과에 오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 이상으로 엄청 재밌거든요. 진짜 엄청 재밌어요.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몇 배로 피곤할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진짜 너무 피곤한데 어쨌든 저는 인생이 좀 피곤해야 재밌다고 생각해요. 네. 비단 4년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열심히 기획 중이기 때문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4년 철학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